중1-1 이제 파이널 내용 정리 좀 해볼 텐데 우선 소수가 뭐냐?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가지는 수다. 약수가 두 개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약수가 두 개면 일단 소수야. 근데 합성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 합성수는 약수가 3개 이상의 수다. 그치? 자, 근데 거기 밑줄 그어놓을까? 1은 소수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합성수도 아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뭐 자연수는 소수와 합성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 틀린 거야. 왜냐면 1이 또 있으니까. 맞지? 그 다음에 소수같이 생겼지만 소수가 아닌 수. 거기 보면 91. 자, 이런 거 조금 알아놓으면 문제 풀 때 편하다는 거지. 소수처럼 생겼는데 소수는 아니야. 알겠지? 그 다음에 111. 3 곱하기 37. 133. 7 곱하기 19. 그 다음에 1001. 얘는 7 곱하기 11 곱하기 14. 이런 놈들은 소수처럼 생겼는데 소수가 아니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어떤 수를 딱 봤을 때 인마가 소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냐는 거야. 알겠어? 133이 그럼 소수냐 합성수냐? 어떻게 아냐? 자, 133은 어떤 수의 제곱보다 크고 이상이고 어떤 수 제곱 이하인지 그 애를 판단을 해. 알겠어? 133은 11을 제곱하면 121이 알겠지? 12를 제곱하면 144란 말이야. 알겠어? 그럼 이제 계산해보면 알잖아. 얘는 11의 제곱보다는 크고 12의 제곱보다는 작단 말이지? 알겠어? 그러면은 자, 이거 이하의 제곱 수 중에서 얘 이하가 되는 수가 11이잖아. 11을 제곱하면은 133 이하의 최대 정수잖아. 맞지? 왜냐면 12 제곱하면 넘어가니까. 맞나? 그러면 그 수를 찾아서 그 수 이하의 소수로 다 나눠주는 거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11 이하의 소수 2, 3, 5, 7, 11로만 나눠보면 되는 거야. 알겠어? 네. 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 거기 뭐 1001이다. 1001이면 얘가 31의 제곱보다는 크고 32의 제곱보다는 작단 말이야. 알겠어? 그러면 31 이하의 소수로 나눠봐야 돼. 좀 많지? 알겠어? 네. 근데 다른 방법 없어.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어떤 수가 소수인지 아닌지는 이제 루트를 배웠으면 루트 저수 이하의 소수로 다 나눠본다. 알겠어? 그건데 이제 혹시나 루트 안 배웠으면 제곱해서 이 수 이하가 되는 수들 중에 소수로 다 나눠보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소수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다. 자, 그러면 약수의 개수는 우리 어떻게 봤다? 지수에다가 더하기 1을 해가지고 곱해주면 된다. 맞지? 근데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밑이 소수인지 반드시 봐야 돼. 알겠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되게 잘 낚이더라고. 거기 보시면은 2의 세제곱 곱하기 6의 제곱이 약수의 개수 구하라고 해놨는데 지수 3, 지수 2니까 3 더하기하면 4, 2 더하기하면 3, 4, 3, 12, 12개 그러고 앉아있어. 그럼 안 되지. 왜? 6이 소수가 아니잖아. 이해되나? 6은 뭐야? 2 곱하기 3이지. 맞나? 네. 그럼 어떻게 돼? 2 3개, 2 2개니까 2의 5제곱이고 3의 제곱이니까 약수 개수가 5 더하기 1, 2 더하기 1하면 6, 3, 18, 18개가 된다는 거야. 이해되죠? 네. 자, 그 다음에 약수가 홀수계인 수는 이거는 자, 뭐 증명도 간단한데 아무튼 외워두세요. 반드시. 약수가 홀수계다? 그럼 제곱수야. 알겠지? 그 다음 반대로 제곱수는 약수가 홀수계야. 알겠지? 그럼 약수가 홀수계는 왜 제곱수인데요? 자, 우리 약수 개수 구할 때 자,
뭐 예를 들어서 P의 A제곱 소인수분해 했더니 Q의 B제곱 뭐 R의 C제곱 뭐 이런 식으로 됐다고 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약수의 개수는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지수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잖아. 얘가 홀수란 얘기지. 약수가 홀수란 얘기 맞지? 야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죄다 홀수여야 돼. 맞나? 짝수가 하나라도 껴있으면은 짝수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면 얘가 홀수란 얘기는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얘도 홀수. 즉 A 더하기도 홀수, B 더하기도 홀수, C 더하기도 홀수야. 야 더해서 1에서 홀수면 원래는 뭐야? 짝수지. 네. 이해되나? 네. 이해하고 맞지? 네. A, B, C는 짝수. 짝수가 돼야 더하기 1을 하는 홀수가 되고 죄다 곱해서 홀수. 그럼 지수가 짝수라는 얘기는 뭐야? 제곱수라는 얘기잖아. 맞지? 네. 아 그래서 약수가 홀수다, 약수의 개수가 홀수다 그럼 제곱수야. 그리고 반대로 여기라고 하는데 뭐 이 다른 용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제곱수는 약수가 홀수겠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수가 뭐 몇 개일 때 그 수가 어떤 꼴인지를 보자. 자 약수가 3개면은 이거는 이제 외워놓으면 좋다. 약수가 3개다. 자 그러면은 무조건 뭐다? 무조건 얘는 소수의 제곱이다. 소수는 보통 P로 적어야 알겠죠? P의 제곱꼴이다. P는 소수. 그냥 제곱수는 아니야. 소수의 제곱수다. 알겠지? 그래야 지수 더하기 1 해서 약수가 3개 딱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뭐 밑에 6의 제곱 약수의 개수는 3개다. 이런 것도 낚이지 마시고요. 그 다음 약수가 4개다. 자, 4개면 어떻게 되냐면, 잘 봐요. 4개 말고 이제 다른 것도 할 거야. 4개면은 4를 2 이상의 수의 곱으로 표현을 하는 방법은 그냥 4 자체가 있고, 맞지? 그냥 4, 자기 자신이 4면은 그냥 4라고 적으면 돼, 알겠지? 근데 2 곱하기 2도 있지. 1 곱하기 4는 안 적어도 돼. 2 이상의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거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 4라는 얘기는 언제 4가 되냐면 어떤 소수의 3승꼴. 3승꼴이면 3 더하기 1하면 4잖아. 맞지? 자 그럼 2 곱하기 2면 어떤 꼴일까? 어떤 수의 1제곱 어떤 수의 1제곱 꼴일 때 그럼 1 더하기라면 2고 1 더하기라면 2니까 약수의 개수가 4개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여기서 PQ는 뭔데요? 얘는 서로 다른 소수여야 돼. 알겠나? 약수가 4개면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어떤 소수의 세제곱 또는 PQ 꼴이다. 거기 나와 있죠. 밑에서 4번째 거에 맞나? 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추가로 뭐 하나 더 해볼까? 만약에 약수의 개수가 뭐 20개다. 그럼 도대체 어떤 꼬라지인가요? 수가. 알겠어? 그럼 20을 어떻게? 2 이상의 수의 곱으로 싹 다 표현을 해보세요. 자 그냥 20 하나로 표현하는 건 그냥 20 요게 끝이지 맞지? 그 다음에 2개의 곱으로 20을 만드는 거. 2 곱하기 10 쭉 적어봐. 4 곱하기 5. 야, 5 곱하기 4도 적을 필요 없어. 알겠지? 4 곱하기 5, 5 곱하기 4 같은 종류 알겠지? 그 다음에 3개로 표현하는 거. 10을 2하고 5로 쪼개면은 2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되죠. 맞지? 4를 2 2개로 쪼개면 또 2 곱하기 2 곱하기 5지. 맞나? 그 다음 여기서 더 쪼개지니? 2는 1 곱하기 2 말고는 없잖아. 5도 없잖아. 다 소수니까 없잖아. 그래서 이 4가지가 있는 거야. 이해되나? 알겠어? 네. 자, 그러면 20이면은 그 수가 어떤 꼴이어야 된다? 어떤 꼴이야? 20이 된다는 얘기. 이 수는 어떤 소수의 몇 제곱? 2제곱. P제곱. P의 몇 제곱? P 2제곱. 2제곱? 20인데? 약수의 개수가? 약수의 개수요. 19제곱이 돼야 되지.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니요. 알겠어? 네. 19제곱이 돼야 더하기 1하면 20이 될 거야. 맞죠? 네. 다시 보면서 공부해야 된다. 그 다음에 2 곱하기 10은 그럼 어떻게 돼?
P의 몇 제곱 곱하기 Q의 몇 제곱? 1제곱 9제곱이 돼야 된다. 네. 그래야 1 더하기 1 하면 2고 9 더하기 1 하면 10이니까 2 곱하기 10이 된다. 네. 이해되니? 네. 그러면 이거 대답해봐. 이거는 어떤 꼴이다? P의 2제곱 아니 P의 3제곱 곱하기 그거 4제곱. 그렇지. 그래야 4, 5, 20 될 거야. 맞지? 네. 얘는 3개잖아? 그럼 P 1제곱? 1을 안 적어도 되는데 그냥 적을게. 이렇게 되면 더하기 1하면 2고 더하기 1하면 2고 더하기 1하면 5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5 이렇게 해서 20개가 됩니다. 알겠나? 네. 여기서도 PQR은 뭐다? 서로 다른 소수.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약수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약수.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 그 예시를 볼게요. 480의 약수 중에서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해요. 자, 480의 약수 구할 때 우리 어떻게 할 거야? 얘를 소인수분해를 해. 소인수분해 하면 2가 몇 개야? 5제곱 3 곱하기 5 이렇게 된단 말이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 약수는 몇 개지? 5 더하기 1하면 6이고 1 더하기 1하면 2고 1 더하기 1하면 2고 그럼 6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24개 나왔지? 네. 왜 24개야? 왜 24개야? 설명할 수 있나? 네. 얘는 약수 꼬라지가 2의 a제곱 3의 b제곱 5의 c제곱 꼴이잖아. 맞지? 네. 근데 a가 어디부터 가능해? 0, 1, 2, 3, 4, 5 가능하지? 네. 그래서 6가지가 되는 거야. 맞지? 5 더하기 1 해서 6가지가 되는 거야. 맞나? b는 0, 1 가능하지? c는 0, 1 가능하지?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약수의 개수는 6가지, 2가지니까 6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4개야. 맞나요? 네. 그런데 3의 배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될까? 3의 배수는 딴 거 볼 필요 없어. 3만 가지면 3의 배수야. 알겠어? 그럼 3의 지수가 0인 게 돼야 돼. 3의 0제곱이면 3은 안 가지는 거잖아. 네. 안 되겠지? 네. 이해되나? 네. 그러면 0은 안 되는 거야. 1만 되는 거야. 알겠어? 네. 2의 지수랑 5의 지수는 어때? 아무거나 와도 돼. 알겠어요? 그러면 2의 지수 A는 6가지고 B가 2가지가 아니라 1가지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럼 C는 몇 가지? 2가지. 그래서 480의 약수 중에 3배수 개수를 구하여라. 다 적어가지고 3으로 나눠 떨어지는지 안 나눠 떨어지는지 그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그 언제 뭐 그렇게 해서 풀 수는 있겠지만 오래 걸릴 거 아니야. 네. 아, 얘 약수가 요런 꼴인데 3의 지수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 구해가지고 푸는 거야.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제곱수는 소인수분해 했을 때 모든 지수가 짝수다. 뭐 앞전에도 설명했는데 어떤 수를 제곱수로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소인수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면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서 24A가 제곱수래. 알겠어요? 그럼 A가 어떻게 돼야 되냐? 자, 24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지? 맞습니까? 자, 얘가 제곱수다. 그러면은 A의 역할은 뭐다? 모든 수의 지수를 짝수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야 제곱수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2가 3개지? 네. 그럼 A는 2를 하나를 추가시켜줘야 돼. 네. 알겠어? 네. 그 다음 3이 하나지? 네. 3도 하나 추가해야 돼. 네. 이게 끝이 아니야. 이렇게 추가할 거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수의 제곱수 꼴이면 된다는 거야. 이해되니? 네. 그래서 A가 2 곱하기 3 곱하기 1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2의 제곱, 2 곱하기 3 곱하기 3의 제곱 다 되는 거야. 2 곱하기 3 곱하기 100의 제곱 다 되는 거야. 이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작은 수를 봐야 K가 1일 때 6이고 그 다음에 뭐
두 자릿수를 구하라. 그럼 이제 요 중에서 두 자릿수 구하면 돼. 그런 식으로 조건에 맞게 구해주면 되는 거. 알겠어요? 네. 그 다음에 2, 3, 4, 5, 6, 8, 9, 10의 배수 판정법. 자, 이거는 뭐 간단하니까 2의 배수는 마지막 수만 2의 배수면 돼. 0, 2, 4, 6, 8. 4의 배수는 마지막 두 자릿수가 00 또는 4의 배수면 되고 8의 배수는 마지막 세 자릿수가 000 또는 8의 배수면 돼. 알겠습니까? 그 다음 5의 배수는 간단하죠. 마지막 수가 뭐야? 0 아니면 5면 돼. 맞지? 그 다음 3의 배수 판정법은 자, 말을 좀 빠르면 집에 가서 다시 보면 어차피 올려줄 거니까 알겠지? 네. 3의 배수 판정법은 뭐다? 각 자리 숫자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 그 다음에 9의 배수 판정법도 마찬가지. 각 자리 숫자의 합이 9의 배수면 그놈은 9의 배수야. 알겠나? 자, 그 다음에 11의 배수 판정법이 있는데 뭐 잘 안 나오긴 하는데 11의 배수 판정법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자, 얘는 11의 배수였어요. 안 나눠봐도 알아. 왜냐? 11의 배수 판정법은 뭐냐면 홀수 번째 숫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알겠지? 그 다음 짝수 번째 숫자 이렇게 동그라미 쳐봐. 알겠어? 얘네들의 합을 구해. 홀수 번째 숫자 합이 뭐야? 10이지. 1, 2, 7 더 안 맞나? 그 다음 짝수 번째 숫자 합을 1, 4, 5 더하면 10이지. 얘 차이가 0 또는 11의 배수면 이 숫자는 11의 배수야. 알겠나? 네. 차이가 지금 0이잖아. 그게 11의 배수야. 근데 이 차이가 만약에 11, 22, 34 이렇게 11의 배수가 되면 원래 수가 11의 배수가 된다라는 거. 알겠죠?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A, B의 최종 공약수를 G, GCB의 약자죠. 그 다음 최소 공약수를 L, LCM의 약자입니다. 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는 GL, LG 뭐 하든지 어쨌든 두 수의 곱은 그 두 수의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약수가 같다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당연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말의 해석. 어떤 자연수 A로 150을 나누면 6이 남는다. 자, 이렇게 말을 적혀 있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 150을 나누면 6이 남는다? 뭔 소리지? 자, 예를 들어서 봐봐. 빵이 150개가 있어. 알겠어? 네. 근데 똑같이 애들한테 나눠줬어. 네. 그랬더니 빵이 6개 남는 거야. 네. 빵 몇 개 준 거야? 144개 준 거지. 네. 똑같이 나눠줬으니까 그러면 학생 수를 만약 A라고 한다면 학생 수는 뭐의 약수야? 144의 약수는 얘기야. 이렇게 헷갈리면 상황을 생각을 해서 풀어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지? 네. 자, 그 다음에 87을 나누면 3이 부족하다? 90이 있으면 딱 나눠 떨어진다는 거네? 그치? 그럼 뭐야? 이 수는 90의 약수라는 얘기야. 알겠어요? 네. 그럼 만약에 어떤 자연수, 똑같은 자연수 A를 150을 나누면 6이 남고 87을 나누면 3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144하고 90의 약수, 공약수라는 얘기야. 그런데 공약수 그럼 다 됩니까? 그게 아니라 6이 남는다고 했으니까 이 수는 공약수 중에 6보다 커야 돼, 맞지? 네. 왜냐하면 어떤 수로 나눈 나머지는 그 수보다 작거든? 맞지? 네. 만약에 5로 나누는데 나머지가 6이다 그러진 않는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이 수는 144하고 90의 약수 중에서 6보다 큰 수다.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되는 개념. 10으로 나누면 8이 남는다.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2가 모자라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으로 나누면 8이 남고, 자, 10으로 나누면 8이 남는데, 자,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7로 나누면 5가 남고, 그 다음에 10으로 나누면 8이 남고 7로 나누었을 때 5가 남는다. 그냥 이게 끝이네. 자, 10으로 나눴을 때 8이 남는다는 얘기는 10으로 나눴을 때 2가 부족하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뭐야? 그래서는 어떻게 적을 수 있어? 10k 빼기 2 꼴이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7로 나눴을 때 5가 남는다는 얘기는 두 개만 더 있으면 7의 배수잖아. 네. 그래서 이 수는 또 7l 빼기 2 꼴이야. 자, 여기서 kn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빼기 2를 똑같이 맞췄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10으로 나눠도 2 부족하고 7로 나눠도 2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 수는 10하고 7의 공배수 빼기 2가 된다. 그럼 10하고 7의 공배수는 70의 배수면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수는 70a 빼기 2꼴이다 라는 거야. 알겠나? 네. 자, 그 다음에 직육면체를 여러 개의 정육면체로 만든다. 자, 직육면체를 여러 개의 정육면체로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되니? 그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뭐가 돼야 돼? 요 길이가 얘 약수고, 맞지? 그러니까 가로도 이 큰 가로의 약수. 그 다음에 요거 세로라고 뭐라 해야 되나? 요 길이도 높이도 이 직육면체의 약수.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를 세로로 할까? 세로도 이 직육면체의 약수. 그래서 이 한 변의 길이는 저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공약수여야 된다. 맞지? 네. 그런데 만약에 이 정육면체 숫자의 개수를 최소화하려면 이 한 변의 길이가 최대한 커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럼 뭐가 되면 돼? 최대 공약수가 된다. 맞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직육면체 이게 두 번째로 직육면체를 잘라서 여러 개 정육면체를 만드는 거예요. 알겠지? 자, 반대로 첫 번째 거는 직육면체를 쌓아서 얘를 쌓아가지고 정육면체 커다란 걸 만든다고 생각을 해봐. 알겠어요? 이렇게 커다란 정육면체를 만든다.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뭐야? 이게 얘의 배수다. 맞지? 맞습니까? 네. 그 다음 요 길이는 얘의 배수. 그 다음 높이는 얘의 배수. 맞나? 그래서 이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는 뭐다? 작은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공배수가 돼야 된다. 근데 이 정육면체를 최대한 작게 만들려면 최소 공배수가 돼야 된다.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서로 맞물려두는 톱니바퀴, 웅덩이랑 동시에 돌기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 밑에 이제 일정한 간격으로 나무나 전봇대 이런 걸 심는 문제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자, 이거는 어떻게 되냐? 만약에 자, 길에다가 양 끝에 나무를 심어. 알겠어? 나무를 이렇게 심어요. 그럼 나무를 몇 그루 심어야 되냐? 그런 문제 본 적 있죠? 몇 그루 심어야 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게 100m라고 치자. 그 나무하고 나무 간격이 예를 들어서 10m다 치자. 그러면은 만약에 양 끝에 나무를 심는다. 이거는 문제 나온단 말이야. 뭐 양 끝에 심는다, 아니면 양 끝에 심지 않는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알겠지? 양 끝에 심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전체 길이를 뭐로 나눠? 10으로 나눈 다음에 1을 더해주면 돼. 알겠어? 그래서 11그루를 심게 된다. 알겠습니까? 네. 만약에 양 끝에 심지 않는다. 그러면 2그루가 빠지는 거잖아, 맞지? 네. 그럼 빼기를 주면 돼. 그럼 9그루가 돼. 알겠어요? 네. 근데 보통 양 끝에 심는 경우를 많이 하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그냥 공식을 그냥 세우면 어떻게 된다? 총 길이를 뭐로 나눈다? 간격으로 나누고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 길에다가 나무든 뭐 전봇대든 심는데 그러면 총 길이를 그 간격으로 나누고 1을 더해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양 끝에 심을 때 말인지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농장에 나무를 심는다. 아니면 뭐 이런 꽃밭에다가 나무를 심는다. 아니면 뭐 이런 모양에다가 심는다. 다 똑같아. 알겠어?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자, 원이든 뭐 사각형이든 서각형이든 다 공식이 똑같아.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는다. 이렇게 심는데 이 나무라고 할게요. 자, 원 둘레가 100m. 만약에 이 간격이 뭐냐면 5m. 다 그려볼 거야? 아니다는 얘기 알겠지? 자, 만약에 이 한 변의 길이가 만약에 30m. 근데 간격을 5m로 했어.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
소리는 한 번에 할게요. 요 변의 길이가 만약에 100m. 여기다가 간격이 20m. 알겠어? 이랬을 때 나무가 총 몇 킬로 심기냐? 공식이 다 똑같아요. 알겠지? 그냥 총둘레라고 하면 좀 이상하네. 그냥 둘레. 삼각형이는 그냥 둘레 길이 나누기 간격하면 끝이야. 더하기 1 할 것도 없고 빼기 1 할 것도 없어. 알겠어? 네. 간단하지? 자, 그리고 원둘레가 100m야. 5m 확률로 나무를 심어. 나무 그냥 심는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한 변의 길이가 30m야. 이게 정사각형이라고 하자. 그럼 둘레가 뭐야? 120m지? 120 나누기 5 하면 돼. 그냥. 간격이 5m니까. 24분을 알겠지? 네. 자, 삼각형 한 변의 길이 정사각형이라고 하자. 100m야. 300m지? 맞습니까? 네. 20으로 나누는 거야. 그럼 15배. 알겠어? 네. 그냥 삼각형, 사각형 다 똑같아. 직사각형이면 직사각형 둘레 길이 구해서 그냥 간격으로 나누면 돼. 알겠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유리수의 분류, 유리수와 수직선의 관계. 뭐 유리수 분류는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지. 정수는 음의 정수, 0, 양의 정수, 양의 정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자연수라고 한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직선의 관계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수직선에 유리수를 채우잖아. 유리수를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굉장히 빽빽해. 알겠지? 네. 하지만 빈틈은 있어. 알겠어? 네. 이 머리카락처럼 우리 지금 머리하고 머리 사이 보여. 잘 안 보이지? 네. 머리카락하고 머리카락 사이에 머리가 엄청 많잖아. 그거보다 훨씬 더 많고 빽빽한데 네. 하지만 틈은 있지 머리랑 머리 사이에. 네. 그게 이제 유리수야. 그건 이제 중3 가서 배운다. 알겠어? 유리수를 수직선에 채우면 굉장히 빽빽하지만 빈틈은 많다. 알겠지? 네. 알겠어? 뭐 정도면 이제 알아두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 x랑 절대값 x 빼기 y가 뭐냐? 자, 절대값 x는 의미가 뭐다? 얘를 내가 이렇게 적을게. x 빼기 0의 절대값 이렇게 적을게. 알겠지? 그럼 얘는 x하고 0의 거리. 알겠어? 어떤 좌표 x가 있잖아. 알겠지? 그 다음에 좌표 0하고의 거리. 원점. 0은 원점이야. 알겠지? 네. 자, 예를 들어볼까? x가 마이너스 3이다. 얘는 뭐라고? 마이너스 3하고 0의 거리야.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있으면 거리가 3이잖아. 맞지? 네. 자, 그러면 얘를 조금 확장시키면 얘는 뭐가 되겠다? 얘는 점 x하고 y의 거리 알겠지? 이렇게 일단 알아둘 텐데. 알겠습니까? 네. 자, 예를 들어서 이게 숫자일 때는 굳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는데 문자일 때 어렵게 나오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알겠지? 야, 7 빼기 3 절대값 씌우면 3거 누가 모르냐? 이걸 몰라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얘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7하고 3의 거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얘기야. 알겠어? 이게 숫자일 때는 굳이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나오면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거 손도 못 대고 못 푸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가르쳐 주는 거 알겠지? 네. 절대값 x 빼기 y는 점 x하고 점 y의 거리다. 수직선상에서.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거기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알겠습니까? 네. 읽어보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로 활용한 식세우기 관련 유형. 간단하게 기본 개념만 일단 설명을 좀 하면은 거리, 속력, 시간, 관계식은 뭐 다 알고 있을 거야. 거리는 뭐다? 시간 곱하기 속력이다.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의 농도 관계식. 자,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농도 말고 소금의 양으로 하자. 소금의 양은 소금물의 양
곱하기 100분의 농도. 자, 이거는 누구나 다 알 건데 문제를 못 풀어. 맨날 소금을 맨날 틀려요. 소금을 문제의 핵심은 소금의 양이 핵심이야. 알겠어? 1 소금의 양, 2 소금물의 양이야. 알겠니? 소금의 양이 도대체 뭐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소금물 A가 있는데 소금물 B를 부어. 네. A도 소금에다가 B 있는 소금을 더해서 소금이 어떻게 변하는가? 덜어내. 그럼 몇 그램이 빠지는가? 농도 비율 잘 계산해가지고 수식으로 나타내라. 물을 부어? 소금은 안 변하지? 네. 맞지? 물을 증발시켜? 소금 안 변해? 네. 맞나? 근데 소금은 소금물을 추가하거나 소금물을 뺄 때만 변화되는 거야. 물론 소금 추가할 당연히 바뀌겠지. 맞지? 근데 소금물은 그냥 물을 추가해도 소금물은 소금 더하기 물이기 때문에 추가가 돼. 맞지? 증발시키면 빠져. 소금물을 더해도 더해져. 빼도 빠져. 알겠어? 소금물이 더 간단하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소금의 양이랑 소금물의 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식으로 세워가지고 문제를 풀어줘야 되고, 이거는 뭐 문제 설명은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원가, 정가, 할인수다. 자, 원가는 뭐다? 원래 가격이다. 알겠어요? 원래 예를 들어서 저기 뭐 어서 물건을 파는데 그 물건을 만드는 데 드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우리가 원가라고 하는 거지. 보통 이제 A 이런 식으로 둔단 말이지. 그 다음에 정가는 그럼 뭐냐? 정가는 야 원래 가격 10,000원인데 그거 10,000원에 팔 거야? 남겨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네. 뭐 한 15,000원, 뭐 20,000원 이렇게 팔 거란 말이지. 그러면 내가 X% 이익을 붙인다고 생각을 해봐. 알겠어? 네. 그럼 원가에다가 X% 이익을 붙이는 거니까 1 플러스 100분의 X를 갖다 곱하면 돼. 이게 정가야, 알겠지? 이해됩니까? 네. 자, 그 다음에 할인가는 말 그대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은 이제 정가에서 예를 들어서 Y% 할인을 한다고 하면 이게 정가잖아, 그치? 네. 여기 가격에다가 뭐를 곱하면 된다? Y% 할인이면 1 빼기 100분의 Y를 곱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을 세워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각종 도형의 넓이와 부피, 뭐 요거 기본적인 도형의 넓이나 부피는 뭐 공식 다 알죠? 네. 그거 이제 해가지고 식 세워서 풀면 되고. 자, 뒤에 문제는 좀 어려운 게 좀 있을 거야. 그거는 이제 풀이에 올릴 테니까 네. 나중에 풀이 참고하면 되고.